없이 도심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습격. 우리가 매일 만지는 영수증과 수시로 즐기는 달콤한 음료, 기름지고 자극적인 트랜스 지방까지 당신도 모르는 사이 몸속에 매일 쌓이고 있는 만성염증. 현대인들은 이른바 염증 유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물성 기름이나 패스트푸드 등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지속되면 만성염증으로 진행됩니다. 각종 성인병은 물론 치명적인 암과 치매까지 부르는 만성염증. 현대 사회는 지금 만성염증의 시대. 죽음을 부르는 질병의 진짜 원인, 만성염증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만성염증은 몸 깊숙이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질병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이미라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원래 있는데 그게 또 재발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한번 다시 진료를 보러 왔어요.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아온 세월도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요즘은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속쓰림하고 이렇게 목이 막 타들어가는 느낌? 그 다음에 답답하고 이렇게 가슴이 뻐근한 그런 거. 네, 신물이 많이 넘어오고. 3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는 그녀. 이번엔 또 어떤 증상이 발견될지 불안하기만 한데요. 두려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위랑 식도 쪽은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시는 상태시고요. 이제는 위축성 변화까지 좀 동반이 되셔가지고 조금 심각하신 상태세요. 증상을 방치하시면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암까지 진행하실 수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위암까지 될 수도 있어요. 위를 빨갛게 뒤덮은 만성염증,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만성적인 위염은 급성 위염과 달리 처음에는 점막의 표면에서 시작이 되어 점차 깊게 진행을 해서 위벽 전체의 구조 변화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질환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위암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습관이라든지 흡연 음주, 약물 섭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조정이 필요하십니다. 좀 충격이었어요. 그전에는 식도염만 있었는데 오늘 위염까지 있다고 하고, 근데 이게 또 암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지금 참 충격이고 멘붕이에요. 검사 후 마음이 무거워진 이미라 씨. 집으로 가는 길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데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좀 쉬었다가 아우 다리에 아프고. 될 수 있으면 많이 걷고 운동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몸이 안 따라주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아유 허리야, 아유. 그녀의 몸은 성한 곳이 없는데요. 관절염으로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는 데다가 최근에는 부종도 심해졌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고 나왔을 때랑 너무 틀리게 발이 꽉 껴서 이제 오래 걷지 못하고, 그리고 손은 많이 주먹을 이렇게 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이렇게 못 쥐는 거예요. 너무 부어서 몸이. 그런 게 안 좋은 게 많아요. 우리 어제 이거 했었지. 40살에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된 미라 씨.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지만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다 보니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견다혜라고 해요. 제일 예쁜 보물. 어렵게 얻은 딸이기에 누구보다 잘 키워내고 싶었는데요.
2년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그녀의 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걸 홀로 짊어지며 힘들게 아이를 키워온 세월. 엄마로 살기 위해 건강은 늘 뒷전이었죠. 앞 조금 아파도 그냥 간단하게 약국에서 약 사 먹고 그냥 그 고통만 잠깐 줄이고 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애기한테 그냥 올인을 해버리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많이 방치를 했죠, 저 스스로. 그리고 몸이 한번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움직임이 덜해요. 그러니까 먹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 나태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을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냥. 육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체중도 20kg이나 증가했는데요. 이게 제 약통이에요. 늘어난 체중과 함께 크고 작은 병들을 얻게 된 그녀. 이게 다 어쨌거나 다 염증약일 거예요. 이것도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식도염도 그렇고 위염도 그렇고 이게 다 염증약이니까. 증상에 따라 여기저기에서 처방받은 약만 한 움큼인데요. 온몸이 염증으로 옥신거리는 그녀. 최근에는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이제 자궁 성분종 적출 수술한 거 진단서에. 자궁에 생긴 9cm 가량의 혹. 결국 자궁을 적출하는 가슴 아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여자로서 이제 굉장히 큰 수술이다 보니까 좀 울기도 좀 많이 울고 되게 많이 속상했고 이제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랬어요. 누가 이제 딱 건드리면 그냥 손만 딱 대면 터질 것 같은 그런 거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많이 눈물이 많이 나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녀의 건강. 그저 답답할 뿐인데요.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오니까 애기한테 미안하고. 도대체 염증이 뭐길래 그녀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염증은 이제 쉽게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렇게 해로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갖다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색이 생기는데 이때 나타나는 방어 반응이 바로 염증인데요. 염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단 생활 습관이 나쁘거나 식습관이 나쁘거나 할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해서 세포 스스로 염증을 만들어서 만성적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 이런 나쁜 염증이 반응이 지속되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성 염증은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지연되는 상태가 만성염증입니다. 비만,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성염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오랜 시간 몸속에 쌓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몸의 특정 부위에 생긴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 곳곳에 흘러가서 우리의 전신에 병을 만듭니다. 만성염증은 미세혈관이나 또 신경세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을 또 더 심하게 또 악화시킬 수 있고요. 심근경색이나 또는 뭐 뇌질환 같은 이런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또 암의 질행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존재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실제로 만성염증은 암 발생률을 최대 24%나 높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염증을 배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랜 염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3명의 중년 여성들이 닥터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런 한옥이 있었네. 와, 너무 좋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아유, 오시느라
오셨습니다. 네. 닥터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 2주 동안 염증 관리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염증, 만성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있는지 한번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자를 이용할 거예요. 자하고 만성염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그쵸? 궁금하시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한쪽 팔은 등 뒤로, 다른 쪽 팔은 다시 아래쪽으로 해서 두 팔을 잡아 볼 거예요. 유연성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 미라 씨부터. 자, 좀 더. 안 돼요. 조금 더. 자, 심각합니다. 사실 23cm. 오, 9cm. 네. 네. 11cm. 근데 아파도 참고 하면 낫기는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어깨를 못 쓰는 거죠. 지금 방송 많이 남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저녁까지 해야 돼. 잘해요. 아픈 거 참는 거. 네,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이 염증이 우리의 세포를 공격하게 돼요. 그럼 세포가 변성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포끼리 이루어져서 근육을 이루고 있다. 이 근육 세포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만성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 처음 알았네. 만성염증이 그런데 이 유연성 하나로만 또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시기 전에 검사하고 오셨죠? 세 사람을 괴롭히는 다양한 병들은 정말 염증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혈액 검사를 비롯해 만성 염증의 지표가 되는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세 사람 모두 염증 수치가 높거나 정상의 턱걸이 수준에 불과했고요.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수치도 심각했습니다. 다음은 정밀 검사 결과인데요. 만성 염증으로 인해 대사 질환에도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결과들을 좀 어느 정도 들으셨는데 마음이 찹찹하시죠? 네. 우리가 호흡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고요. 각각 모든 기관을 공격해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암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피지기면 우리 백전불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저걸 알고 싸워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4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염증에 다 쌓인 건가 봐요. 우동생이세요. 원인은 잘 알고 계세요. 이 질환들은 만성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에요. 네,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치주염입니다. 혹시 치주염 때문에 고생하셨던 그런 경험 있을까요? 저는 잇몸이 항상 부어 있는 것 같아요. 부어 있어서 이가 들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음식을 씹을 때 조금 이렇게 시린 느낌도 들고, 근데 그것도 치주염의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치주염 때문에 생긴 이런 만성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11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이 사랑니로 통증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 통증, 즉 사랑니로 인한 염증이 온몸의 염증이 폐혈증까지 폐혈증이 그런 거랑 상관이 있구나. 결국은 사망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인데. 정말 무섭죠. 진짜 염증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네요. 정말 그래요.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자, 두 번째는요. 자,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요. 뭘까요? 뱃살.
비만이요. 너무 익숙하다는 듯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세포는 어느 정도로 커질 수 있냐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방세포가 400배까지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지방세포가 커지게 되면은 그냥 커지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염증 물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방과 염증의 악순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떡해요? 자, 이 하얀 가루가 바로 지방입니다. 자, 지방이 쌓이고 있어요. 또 먹고 에너지를 태워야 되는데 또 움직이지 않으면 또 지방이 쌓이겠죠. 지방이 있는데 염증까지 이제 우리 몸을 괴롭히게 되면 우와. 뿔네? 뿔어요? 점점 불고 있죠.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또 다시 지방이 커지면서 살찌는 체질이 되고 이게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비만도가 높을수록 염증 수치도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거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세 번째 원인인데 아토피 피부염과 이 지루성 피부염, 건선 피부염 이런 것들은 또 만성 피부염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 질환으로 인해서 염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환들은 꼭 우리가 고쳐야 되는 질환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이 그림은 뭘까요? 6시면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거? 여러분들 알람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지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알람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각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뭔가 의식이 생기고 우리가 알면서 알람을 끕니다. 그럼 이제 일어나기 싫으니까 몇 분이라도 더 자려고 또 자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 몸은 각성됐다가 잤다, 각성됐다, 피로됐다 이러면서 이때 나오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 때문에 염증 배출이 되지 않아요. 아데노신. 네, 그러면서 염증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염증이 쌓이게 되는 거죠.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다들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네, 배고파요.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각자 준비해 오신 식사 하시고요. 1시간 후에 다시 저랑 뵙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배고팠어. 그 아침에 수고 많이 해갖고 배고파요. 일단 밥부터 뭐 먹읍시다. 싸우셨어요? 나 저기 멸치조림하고 내가 명태조림도 좋아하거든요. 코다리. 저는 라면에다가 이게 청양고추로 만든 청양고추장이에요. 이거는 청국장. 예, 그리고 두부 부침.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이것도 같이 좀 드세요. 고추장에도 넣어도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겨울에는 별로 청양고추가 안 매워요. 왜요? 이거는 제 취향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운 라면에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데 지금 청양고추를 또 고추장에 찍어서 드시네요. 보기만 해도 너무 맵게 드신다. 건강식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다 단백질이신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식물성 단백질 두부. 전선 씨 지금 콩밥에 청국장 그리고 두부 부침 굉장히 건강식으로 보여요. 지금은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윤진 씨는 쌀밥을 드시고 계세요. 지금 멸치볶음에 명태조림. 오늘은 좀 제가 잔소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먹어 hey 먹어 hey 라라라라라라 먹어 hey 먹어 hey 라라라라라라 아니 이거
안 되겠어요. 일단 중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나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스탑. 지금 이제 그만 드세요. 그만 드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잔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 없어 보이는데? 제가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는 눈에 좀 보이고. 사실 세 분 다 잘못됐어요. 그래요? 진짜요? 네. 자, 그러면 미라 씨 먼저. 지금 3고거든요. 3고. 맵고, 짜고, 달고. 봤어요. 커피에 설탕 넣으시고, 고추장에도 설탕이 25%나 들어있어요. 정말요? 단 음식은 아무래도 포도당, 당, 이런 단당류를 높이기 때문에 이 단당류가 에너지로 쓰이는 건 정말 좋은데 남는 당은 우리 몸에서 또 노폐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짠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또 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식이라고 자부하시는 우리 전서연 씨 식단.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문제 없는데요. 지금 조리하실 때 식물성 기름으로 주로 하셨죠? 네. 네, 이게 모두 다 오메가6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뭐냐면 오메가6를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아, 정말요?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윤진 씨는 물을 하루에 몇 잔 드세요? 뭐 한 많이 마셔야 2-3잔 마시나? 지금 큰일 났어요. 몸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바짝바짝 메마르고 있어요. 지금 모든 반찬도 마른 거, 건조한 거. 이렇게 내 몸에 수분이 점점 없어지고 고갈되면 우리 몸에 제대로 된 대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증이 더 유발될 수가 있어요. 만성 염증을 좀 없애려면 어떤 식단을 이제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제가 잔소리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습관만 고쳐도 이 만성 염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 그릇 식단이에요. 아, 이게요? 네. 만성염증을 잡는 한 그릇 식단은 접시의 반을 채소와 과일, 버섯 등으로 채우며 탄수화물은 거친 통곡물로 섭취하고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되는데요. 식사 때마다 조금씩 식재료의 변화를 준다면 맛있고 즐겁게 염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지금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한 그릇에 담으면 과식할 위험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한 번에 담겨 있으니까 한 끼 식사마다 우리가 영양소 불균형 없이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약간 생강향도 나고. 무슨 티일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이름 알려드릴게요. 바로 파비플로라를 우린 차입니다. 이게 파비플로라예요. 들어보셨나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게 원물은 이제 일반 생강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안에 생강색이 아니라 검은 자색. 예, 그래서 지금 약간 보면은 검은빛이 돌면서 자색, 보랏빛이 나죠? 네. 태국의 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1000년 이상 이 태국에서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있다고 해요. 태국과 라오스 등 열대 원시림지대에서 자생하는 파비플로라는 주로 약재로 쓰이는 생강과 뿌리 식물인데요.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풍부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비플로라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삼에 있는 성분이 있죠. 사포닌 성분인데, 그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과 지방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무려 인삼의 5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비플로라에는 염증 배출에 도움을 주는 메톡시플라본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폴리페놀 등 항염 물질도 풍부한데요. 실제로 파비플로라 추출물이 염증 발생을 억제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파비플로라는 흔히 차로 섭취하는데요.
침출자 방식으로 우려내서 먹거나 물과 함께 끓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식단 솔루션 알려드렸잖아요. 두 번째 솔루션이 있습니다. 뭔데요? 평소에 하셨던 운동은 잊어버리세요. 아주 특별한 운동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활성 물질이 나와요. 우리가 이때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우면 이런 활성 물질과 함께 또 우리 몸에 쌓여있는 염증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잘 배워보시라고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개그우먼 김혜선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성 염증 제가 탈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기본적인 동작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하고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해볼 텐데요. 어깨 넓이로. 자, 그쪽에서 무릎은 살짝 굽혀주시고 상체는 우리가 서서 하는 복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숙여서. 여기서 손만 하나, 둘, 셋. 뛰실 거죠? 좋아요. 하나, 둘. 좋다. 좋았어. 자, 다리가 발바닥이 떠야 돼.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잘하시네. 좋아요. 자, 조깅 자세 넘어갈게요. 조경은 여러분 조깅 평소에 어떻게 하시죠? 그냥 조깅 못 하는데요. 조경 못 하신다고요? 무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프셔도 여기서는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편하게 조깅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더블. 자, 손발 같이 가지 말고 더블 상체 어떻게? 오케이, 좋다. 스트레스는 왜 쌓이냐면 지를 걸 안 지르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거야. 그죠? 맞아요. 우리 여기서 눈치 볼게 뭐가 있어. 이렇게 쌓여서. 응. 화이팅! 좋았어! 레이지! 오호, 좋았어! 저기! 상체! 쏴! 좋았어! 잘한다! 걸어가면서 하트! 나는 내 몸을 사랑해. 좋았어! 쏴! 나도 다 뺄 거야! 뺄 거야! 주고 봐! 자, 지금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건강하자! 좋아! 지금 솔직히 숨이 되게 많이 차긴 하는데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서 화끈해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퇴행성 관절염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뛰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뛰면서 할 수 있는 운동 기구가 있다는 걸 알아서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서 우리 만성염증 배출하고 건강 되찾고 그래서 2주 후에 만났을 때 정말 건강해졌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열정적인 운동으로 만성 염증을 다스렸다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다리가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중력받는 운동을 많이 못하거든요. 막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사이클 쪽으로 알아보다가 스피닝을 찾았는데 진짜 운동량 달리기보다 더 되는 것 같고 일단 신나잖아요. 1시간에 600칼로리를 소모하는 고강도 스피닝 운동. 지난 2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더니 체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항상 마루씨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본받아야죠 그런 거.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페달링만 하다가도 그냥 앉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한 타임이 아니라 막 연강을 듣고 2타임이나 되게 열심히 하시고 진짜 많이 늘었죠. 운동을 시작하고 몸이 변화하면서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수민 씨.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대회 출전. 2등이라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염증 관리를 위해 수민 씨가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한다는 호흡법입니다. 횡격막 호흡법은 일단 갈비뼈에 손을 얹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노폐물이나 염증 같은 거를 다 뱉어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호흡을 뱉어내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림프 순환을 도와 염증 물질 분비를 줄여준다는 횡격막 호흡법. 꼭 따라해보세요. 아침은 거르고 늦은 야식을 즐기는 등 식습관에 문제가 많았던 수민 씨. 그런 그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되게 심하게 나서 그냥 걷는 거조차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고 거의 뭐 앉아서만 일하고 또 스트레스도 계속 뭐 많이 먹기도 하고 살이 점점점 불어가지고 한 83kg 이런 정도까지 나갔었어요. 2011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장기간 입원을 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살이 쪘고 여러 병들도 찾아왔습니다. 위염이나 이런 것도 소화가 좀 더 잘 안 되고 더 무룩했고 비염도 거의 달고 살았고 또 왜 여자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그 지렴도 되게 자주 생겼었어요. 질병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언제 폐혈증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높은 염증 수치였는데요. 이거 예전에 염증 수치 검사했던 거 제가 한번 자료 뽑아봤는데요. 진짜 수치가 되게 높았네요. 정상의 14배가 넘게 높아진 염증 수치로 인해 전신 건강이 위태로웠던 그녀. 하지만 현재는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만성 염증과 비만을 동시에 잡기 위해 식단부터 바꾼 수민 씨. 지금 이제 수육 삶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배달 많이 시켜 먹었는데 이제는 좀 직접 해 먹어서 이제 식단 관리나 이런 거 위해서 건강하게 좀 삶아 먹으려고 직접 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민 씨는 혼자서 부담 없이 쉽게 하면서도 효율적인 식단을 연구했고 그것으로 꾸준히 염증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수육으로 즐겨 먹는 돼지 뒷다리살은 비타민 B가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이제 삼겹살 부위 그런 거 아니면 소고기보다 이제 포화지방이 적고 필수지방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육류에 비해서 지방산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식단할 때 단백질 대용으로 많이 즐겨 먹고 있어요. 체중 관리를 도와준다는 나또 샐러드. 현미밥의 풍부한 섬유질은 노폐물과 염증 배출을 돕는데요. 고기는 적당량만 먹고 발효 음식을 먹으며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 그녀를 83kg에서 63kg의 건강한 몸으로 만든 건 단지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꾸준하게 실천한 결과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비율을 해서 먹는데 보통 1대1대 뭐 0.3, 4 뭐 이 정도 해서 맞춰서 먹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번 좀 아파봤고 염증 수치도 높아져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섭고 좀 안 좋은지 아니까 그 아프기 전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꾸준한 운동과 식단 외에도 그녀가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 관리를 위해서 매일 섭취한다는 이것. 이게 파비플로라라고 약용식물인데 우려내면 은은한 허브티 맛이 나거든요. 이거 그냥 물처럼 해서 수시로 먹기도 하고 아까 보셨듯이 수육이랑 밥할 때 이제 이 물로 하면 되게 은은하게 향도 나고 되게 좋아요. 이게 염증 관리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는 편이에요. 파비플로라로 염증 관리를 하니 다이어트도 더욱 쉬워졌다는 수민 씨. 실제로 파비플로라 추출물을 섭취하자 지방세포 크기가 38% 감소했고요. 체중도 13%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파비플로라에서 주목할 성분은 메톡시플라본이라는 활성 물질인데요. 메톡시플라본 성분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뛰어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파비플로라에 풍부한 리파제 효소 역시 지방 분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파비플로라의 꾸준한 섭취는
염증과 비만을 동시에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푸근한 인정이 가득한 전통시장. 이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전을 즐기고 있다는 양경화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쭈꾸미철이 맞죠? 지금 살도 있고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요. 이거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살려한 쭈꾸미예요. 잘못 사면 질기더라고요. 원산지를 잘 아시고 너무 잘 아시니까 살림에 맞춰서 되겠어요. 튼실하고 맛있게 생겼네요. 오늘을 보니까 쭈꾸미가 싱싱하고 좋네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그래서 제철 음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약이 따로 있나요? 맛과 영양소가 최고로 무르익은 제철 음식은 그녀가 건강을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먹을게요.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매일 시장을 찾는다는 경화 씨.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에 2시간은 꼬박 걷게 된답니다. 걷기 운동을 하니까 좀 건강에도 좋고 노폐물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염증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정도로 커피를 좋아했던 경화 씨. 염증 관리를 위해 커피를 멀리하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지 염증 배출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부에도 물을 많이 마심으로 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껏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세월. 그녀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5년 전 가슴에서 멍울이 느껴진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좀 찝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눌러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게 눌렀더니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전화했더니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유방암 판정 받았어요. 유방을 완전히 도려냈거든요. 절망스러웠던 유방암 진단. 유방의 임파선까지 잘라내는 지독한 수술을 견뎌야 했는데요. 옛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냥 숨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울었어요. 아들 하나가 장가를 안 가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한동안은 부끄러워서 시장 가기도 좀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이 걸렸을까 싶고. 시장에서 이불 장사를 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경화 씨. 산전수전을 겪으며 억척같이 돈을 모으는 동안 그녀의 건강은 방치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제 시간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사람들이 퇴근해가지고 오는 시간이잖아요. 밤 9시 반, 10시 그 정도에 가게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저녁 먹고 그랬어요. 막막했던 유방암에서 벗어나기 위해 암에 좋다는 건 무엇이든 먹었는데요. 건강한 몸을 위한 기본 재료는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육류를 주로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고 있어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올해 3월 유방암의 흔적을 완벽히 지운 경화 씨. 수술 전에는 곧잘 육식을 즐겼지만 이제는 채소와 잡곡밥이 더 좋아졌다는 그녀. 신선한 채소를 듬뿍 먹기 위한 나름의 조리법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탄수화물을 하도 많이 먹어서 중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지질 때는 될 수 있으면 밀가루, 부침가루 그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있어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두부에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채소까지 간단하지만 필요한 영양소는 다 들어간 건강 반찬입니다.
또 봄에는 쑥국이 제격이잖아요. 또 이 쑥국에는 저만의 또 비법이 따로 있지요. 생선을 조리할 때는 불포화 지방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국에 넣어서 남김없이 섭취합니다. 봄에 쑥국 끓일 때 가자미 넣어서 끓이면 맛있어요. 아까 또 비법이라고 하신 거 이게 가자미예요? 아니요, 또 따로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녀가 염증 관리를 위해 잊지 않고 챙기는 건 파비플로라인데요. 또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일 파비플로라를 챙겨 먹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유방암 수술한 뒤로 항염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즐겨 먹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개운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식이 곧 약이고 병은 곧 먹는 걸로 고쳐야 한다는 철칙이 지금의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는데요. 파비플로라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항염 물질인 아피제닌입니다. 이 아피제닌은요, 해로운 햇빛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일종의 천연 방어막인데요. 염증 질환과 여러 조류 흉류의 암 극복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아피제닌 성분이 종양세포를 사멸하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물 좋고 땅 좋은 곳에서 거침없이 자란 나물과 채소, 콩, 된장 등의 항암 음식까지 더해진 푸짐한 식탁입니다. 오늘 촬영을 한다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만드는 아예 평소 실력 아니에요. 평소에 언제나 이렇게 하지. 고된 투병 생활을 이겨내기까지 많은 힘이 돼주었던 남편. 식이요법부터 운동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모든 걸 함께 했는데요. 무릎에 관절염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데 운동도 하고 또 식단도 이렇게 야채 위주로 식단을 하다 보니까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리도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해졌어요. 암투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인고의 시간을 버틴 끝에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파비플로라를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한 번 섭취 시 1g에서 1.5g, 티스푼으로 2분의 1 티스푼 정도가 적당하고요. 임산부인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닥터하우스에서 배운 솔루션을 실천하면서 만성염증 관리에 돌입한 첨단. 염증 관리의 핵심은 식습관 개선인데요.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되 항염 물질이 풍부한 식품에 집중했고요.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파비플로라 차를 식후에 섭취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 30분 트램펄린을 활용해 땀도 빼고 스트레스도 날린 세 사람. 2주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는데요. 이들의 건강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검사 결과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염증 수치가 낮아졌고요. 활성산소 수치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몸속의 염증이 줄자 체중과 혈압, 혈당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생긴 세 사람. 두 번째 검사에서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세 사람 모두 염증으로 인한 활성산소 수치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까지 좋아졌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생활 습관을 계속 잘 개선을 한다면 이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또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환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을 너무 쉬이 보거나 간과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이제 매일매일 생각을 미루면 계속 몸에 염증이 많이 쌓일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식단 관리하시면은 정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우리 모두 염증 관리 잘해서 100세까지 건강합시다. 화이팅! 100세 시대의 또 다른 이름 유병장수 시대.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질병에 시달리는 시간도 늘어났는데요. 질병의 시작, 염증을 다스린다면 무병장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